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헌법상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문화예술 작품들이 많이 제작돼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 또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 지적재산권, 또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썸네일 상에도 저작물 등록 확인 이런 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가 법정대학 교수로 또 공직에서 또 사무관 서기관으로 또 사이버대 글로벌시대 총장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유튜브를 많이 제작을 해서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박완신 TV 유튜브 보시면 다 제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법률 행정 다양하게 이제 고위공직자들, 전문 자격사들 앞에서 첫 시간에 법률 행정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영상을 제작해서 전부 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교재도 법률 행정 관계 한 22억 원을 출간을 했고, 또 이제 시집, 수집, 수필집도 한 10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권의 책을 출간을 했는데, 제 시집을 보고 그린금강산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하셨고, 비둘기집 작곡하신 분이 3곡, 또 가요 또 작곡하신 분이 한 2-3곡 해서 지금 17곡이 음악저작권협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이라든가 꼭 알아야 될 이런 저작권법상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저작물 또 저작권법상 보호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 썸네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저작물 등록 확인서가 있죠. 제가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것만 해도 지금 현재 17곡이 지난 이번 12월 현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물 리스트에도 나오고 있고, 또 저작권 등록이 17건이 등록해냈는데, 음악저작권협회 등록을 할 때 그 절차를 보면은 상당히 저작물 등록 확인서 및 목록, 또 열람 발급 신청서에서 우리가 전체 17곡에 대한 목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 저작물 등록을 할 때는 저작물 신고서를 써야 됩니다. 신고서에는 이제 물론 내 인적사항을 써야 되지만 어떤 가곡제에서 이렇게 저작물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이제 음반명, 그래서 저는 그리운 금강산 최영섭 가곡제 이런 제목을 써서 지난번에 음악저작권협회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저작물명은 기쁨꽃 향기, 또 성악가 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소절을 거기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적사항과 또 작곡자 인적사항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 쓰고, 이제 특기 자료로는 영상물이 있으면 영상물하고, 또 이제 유인물도 이제 내야 됩니다. 인쇄물이 있잖아요. 저작권 등록하는데 필요한 인쇄물, 또 이제 기쁜 꽃 향기, 이 가곡의 가사와
악보를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물 확인서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서가 일단 등록이 되면 이제 전체를 제가 발급받으려면은 전체 저작물 이런 확인서 또 등록 열람 발급 신청서를 해서 발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등록을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얼마나 분야가 많습니까? 문학, 미술, 영화, 연극, 희곡 다 포함되잖아요. 건축, 사진, 또 미술,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하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저작권에 관한 또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이런 문제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상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경제적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비교법적 고찰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산권은 또 저작재산권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보상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도 헌법상 원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도서관 등에서의 복지 등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법률에서 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경우에 헌법상 재산권 규정과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보상이 불필요한 사회적 지속성에 따라 제한적인 조정적 보상이 필요한 사회적 지속성에 따른 제한인지 불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일반적 제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점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이론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이론과 또 분리이론은 각각 논리적 강점과 약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견해가 타당한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 견해 중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례 원칙에 의한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보상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상 비례 원칙에 입각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러한 헌법상 지적재산권을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 헌법상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저작권법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9년 4월 22일 개정이 됐고 또 이제 그 이후로도 2011년 6월 30일, 2011년 12월, 또 2016년 3월 22일 약간 그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법 총칙 1장에서 제1조 목적이 나오죠. 어떤 법이든 간에 처음에 1조에는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목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저작권법을 의미하죠.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의 목적은 항상 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을 보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작권법도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2조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몇 가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가 그 시를 쓰다 보니까 시도 감성에 의한 문학작품이거든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작품, 또 연극, 영화, 영상, 기타, 미술 모든 게 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성을 표현한 창작물, 바로 이것이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자는 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창작한 자. 저도 이제 이 시를 써가지고 가사를 작사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면 작사자가 되잖아요. 근데 저작권 협회 등록을 하면 작사자도 등록하고 또 작곡자도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저작 수익 그 발생도 한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또 편곡자가 있으면 편곡자도 좀 한 10%나 20%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한 자를 말한다. 작사자, 작곡자, 예를 들면 음악에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또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그 정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 전송을 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송신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현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한 실현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실현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주로 영화 같으면 연극, 영화 뭐 이런 데는 연기를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신앙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낭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그 있습니다. 그것도 다 실현자가 되는 거죠. 신앙송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음반이라는 것은 음성, 음향을 말합니다. 음반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합니다. 요즘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음을 디지털화하는 경우도 많죠.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그리고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현,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에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공중 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방송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방송을
방송하는 것을 이제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한 방송 신호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 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 이제 방송도 많죠. 뭐 라디오 방송, TV 방송, 저도 방송에 KBS, MBC, SBS도 많이 한동안 평화통일에 관한 주제 방송에 많이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도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또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성송신 사업자는 디지털 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재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자는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다 이런 우선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도 알아둬야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5절에는 응용 미술 저작물은 물품의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편집 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복제는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또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또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뭐 방송으로 공개하든가, 저는 유튜브로 주로 제가 저작물을 공개를 합니다. 이런 경우죠. 또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 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 저작물을 등록할 때도 바로 그런 내용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신탁자 코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탁 음악 저작권 협회 등록할 때
신탁자 코드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관리 정보 또 이제 이런 다음 각 항목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그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실행 또는 공중 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작물 등을識別하기 위한 정보라든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識別하기 위한 정보라든가 저작물 등의 이용 방법 등 조건에 관한 정보,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그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정보통신의 망에 접촉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또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증은 저작물의 이용 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은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 등의 유형적 복제물, 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 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바로 라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라벨 이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작권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관 등이란 영화 상영관 또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 제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2조의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가 음악 저작권 협회 등록도 하다 보니까 음악을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이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저작물 등의 권리 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 조치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우리 외국인의 저작물이 우리나라와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에 따라서 보호된다.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포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또 제1항 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그 법의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저작물이 그 나라에서 보호돼야 우리도 이제 함께 상대적으로 같이 보호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기네 법에서 자국에 어떤 기간이 지났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작권, 그럼 저작권이란 제2장에서 저작권에 관한 아주 설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뭐냐? 저작물의 예시.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종류에 관한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것 뭐 다 똑같습니다. 점,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에 어문 저작물입니다. 이건 문학적인 그런 저작물이죠. 어문 저작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 저작물. 세 번째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에 연극 저작물. 네 번째 해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 미술 저작물, 그 밖에 미술 저작품. 다섯 번째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로서 그 밖에 건축 저작물. 여섯 번째 사진 저작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합니다. 영상 저작물. 그리고 여덟 번째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 저작물. 아홉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조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예요. 원 저작물이 있는데 그 저작물을 편곡한다든가 편집한다든가 2차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했을 때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음악도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게 저작이 돼서 나가는데 다음에 편곡해서 더 아주 멋지게 가사도 바꾸고 편곡해서 제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런 보호가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5조 2항에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그렇죠. 편곡도 있고 변형했다, 이제 원 저작물을.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아주 이게 참 좋은 규정입니다. 독자적 보호물. 그러니까 원래 어떤 그 곡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편곡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그 저작물로 보호된다, 이런 것이죠.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되면서 또 이제 이 저작물도 보호된다. 6조 편집 저작물.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됐죠.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헌법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보고 읽고 써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법률, 그렇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은 전부 조례라는 뭡니까?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 이런 것은
누구나 이렇게 이제 활용해도 이런 그 저작권 보호의 원칙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이건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했다고 해서, 판례를 이용했다고 해서 뭐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행정심판 인용 절차나 인용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결정,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고 해서 이건 저작권법에 어떤 뭐하진 않는다. 다만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개인정보 거기에 포함이 됐을 때 그거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판례나 행정심판 인용 사례 이런 것들을 저도 강의하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 판례 또 거기에 누구누구 이름 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 또 어떤 뭐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대면서 또 전화번호까지 대면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실의 전달한 시사보도, 이런 것도 우리가 시사보호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요즘에 하도 그 유튜브를 보면은 거짓말 정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의 전달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령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유튜브를 활용하면서도 절대로 거짓말이나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법률행정, 정확한 얘기, 문학창작이나 법적으로 타당한 얘기, 오늘도 지적재산권, 또 이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자는 뭔가? 제2절 저작자의 또 개념이 나옵니다.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뭐 호라든가 이렇게 뭐 아호라든가 약칭 등을 쓸 수가 있죠.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 실명이라든가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 또 이러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다시 발행한 자, 또 공연한 자, 공표자가 하나의 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인정된다. 이 저작권법이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잘 알아두면은 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제9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포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제16조 내지 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지적재산권, 권리를 가진다, 이런 얘기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또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재산권에서 3절에 가서는 저작인격권이 나옵니다. 3절에 가서. 그러니까 저작권법의 3절에 가서는 저작인격권이 나오죠. 11조 한번 보시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저작자가 그걸 공표 안 해도 돼요. 그런 결정을 권리를 가져요. 공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저작물을 저작자가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 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또는 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다시 그걸 이용을 허락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저작물이 공표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또는 사진 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 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그림을 많이 그려주었어요. 그러면 그림을 나한테 축하한다고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유명한 서예가가 서예글씨도 써줬고 또 그림 잘 그린 유명한 화가가 그림도 축하로 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미 주었으니까 내가 공표로 된다는 동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누가 선물로 주었는데 내가 공표도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표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의한다. 그 사람이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에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 그의 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거기다 표시할 권리를 가진 거죠. 실명 또는 이명.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저작자가 그의 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성을 유지할 저작물의 내용이라든가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하는 변경. 그렇죠? 교육상 필요할 때는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변경했다고 우리가 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에 변형할 수도 있죠.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도 있죠. 또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라든가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이라든가 그 밖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작물이 자기가 발표했다고 해서 일체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할 수도 있고 또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에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망했어도 그 저작권에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어떤 걸 제작했을 때 공동으로 합의해서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 그러니까 합의해 줘야 되는 것이 웬만하면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 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을 때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작 인격권 제4절에서는 이제 저작 저상권이 또 나옵니다. 저작 저상권의 종류, 복제권 16조의 복제권이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죠.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어떤 걸 하셨으면 제가 그걸 공연할 수 있어요. 소설을 썼으면 소설을 공연할 권리까지 갖는 것이죠. 그렇죠? 연극으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어서. 또 시 쓴 사람의 시를 낭송을 해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갖는다 이거죠.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 저작자는 그 전시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저도 시도 많이 전시합니다. 어디 지방의 도시마다 그 전시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에 대한 시를 쓸 때 그 섬에 가서 전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저는 시를 쓰는데 문인들의 그 시비 하는데 제가 시비도 이제 거기다가 봉헌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충남도청 소재인 홍성 에바다 공원에 기독교 문인들의 시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도 있고 유명한 시인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이제 제가 소망교회 장로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인들의 제 시비 생명길 꿈꾸며 하는 시비가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사이버대 총장할 때 마침 우리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해요. 그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간증을 한번 했더니 간증 내용이 아주 좋다고 또 장애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제 시를 꼭 하나 시비를 세워야 됐다 해서 생명길 꿈꾸며 하는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제의 내용이냐. 제가 작사하고 최영섭 씨 그림공연단 작곡자가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이 예술의 전당에서 임청아 교수, 지금 목사님이 됐죠. 교수가 불렀습니다. 바로 생명길 꿈꾸며 하는 이 곡은 제가 소망교회 장로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소망교회 목회 비전 복음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성령의 교회 이 의미를 담아서 작사한 곡인데 정말 이건 감사해요. 유명한 그림문강산 작곡자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해줬고 임청아 교수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불렀기 때문에 많이 이제 불려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다. 만대 불려지고 있다. 또 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 재산권의 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제공된 경우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도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 제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제23조. 이런 제한 사항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종류의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 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의 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이제 그 한도 내에서 복제할 수 있다. 저작물을. 그렇죠?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재판 또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라든가 입법 행정 목적을 위해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라도 지적재산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해서 별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제24조의 공공저작물의 자유적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공표한 것, 저작물, 계약에 의해서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국가가 어떤 걸 발표했는데 그걸 우리가 꼭 그게 허락을 해서 허락받아서 발표 안 해도 사용 안 해도 된다. 그렇죠?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또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제한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또는 다른 법률의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 제4호의 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국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법률, 행정, 기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저작권, 지적재산권 또 저작권법도 또 헌법상 보호된 지적재산권 이런 문제도 국가에서 발표한 또 법률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이 드린다고 해서 자유롭게 오히려 이 법률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작권에 걸리면 안 되죠.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그렇죠?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 목적 및 행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 권리자로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위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또 보상관계 업무 규정을 위반할 때,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 기간 휴지하여 보상 권리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부 관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 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 홍보 및 연구, 또 이제 저작권 정보의 관리 제공, 저작물의 창작 활동의 지원, 또 저작권 보호 사업, 창작자 권익 보호 사업, 저작권 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7항, 제9항,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 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 교육기관 및 수업
지원 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 보도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인 또는 공중 송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 방송, 신문 등 언론에는 어떤 저작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논설의 복제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런 그 저작물에 이용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6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그렇죠? 또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만 실현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이제 당의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되는 영상 제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이용할 수가 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시설 및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도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하나에 제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서 등의 복제 또 그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여 이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할 수 있다. 또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도서관 안에서.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죠.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이런 규정도 있죠. 도서관 등은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도서 등의 복제 또는 제2항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또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지적저작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0조 2항에 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가 있다. 중앙도서관에서. 제32조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학교의 입학 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송신할 수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시험 출제한다든가 그때는 복제 복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안 된다.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정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음원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 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이게 보호하는 것이죠.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 시각장애인들의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3조 2.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 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제 공표된 저작물은 한국 수어로 다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 수어를 복제, 배포, 공인,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범위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녹화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나 이제 항시 정시되는 그런 작품도 있어요. 미술 작품들. 그건 뭐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를 복제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의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 저작품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35조의 2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죠.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 3 부수적 복제 사진 촬영, 녹음,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또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 재산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 보호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35조의 4 문화시설에 대한 복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 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은 이제 그 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합니다. 이 저작물은 저작 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이죠.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 배포, 공연, 전시,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문화시설은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작재산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은 저작재산권자의 협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상금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또는 저작고 재산권자는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에게 보상금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은 저작 재산권, 또 저작물의 이용 목적, 또 이용 형태, 이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규모 및 지급 시기를 정한 후 이를 문화시설 및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되는 저작물의 목록, 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게시,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이용 중단, 요구 절차와 방법, 보상을 결정, 신청 등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
또 제101조의 3부터 제101조의 5까지 경우에 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또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그렇죠? 또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사용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이죠. 제24조의 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 3부터 35조의 5까지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번역, 편곡, 또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33조, 제33조의 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37조 출처의 명시,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석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저는 반드시 남의 책을 이용하거나 남의 학설을 인용할 때는 그 누가 몇 페이지에 이렇게 줄을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서 누구 걸 이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써야 된다. 또 제26조, 제29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35조의 2부터 35조의 4까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죠? 이명이 있을 경우는 이명까지 표시해야 됩니다. 실명과 이명을 같이. 37조의 2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저작 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조의 규정은 저작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보호기간 39조 저작 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생존하는 경우에 저작 재산권은 저작권자에 보호됩니다. 사망 후에 70년간 또 그 저작권자의 그 보호기간이 존속이 됩니다. 70년간.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망한 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공동 저작물의 경우는 사망한 지 70년까지 그 저작물이 그 재산권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재산권은 공표된 날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이거는 이제 사망과 관련 없이 공표된 날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이름이 없거나 또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업무상 법인에 예를 들면 그런 그 저작물이죠.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공표될 때는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또 사망한 때로부터 70년간. 그러나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그래, 이런 것도 잘 알아두어야 되죠. 공포되지 아니하는 모든 작품은 창작한 때로부터 이제 70년간 존속한다. 42호 영상 제작물의 보호기간. 영상 제작물의 저작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영상 제작물도 70년간 존속한다.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창작한 때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할 때는 창작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제43조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 시기. 제40조 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 시기는 책, 호수 또는 회 등으로 공표되는 제작물의 경우에는 매 그 책이라든가 호, 매 회 등의 공표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 부분의 공표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에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에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지적재산권, 헌법상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을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등록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을 실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저작권법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금년에도 음악 제작도 여러 곡 해서 이제 불려라 갖고 또 이제 시도 매일 거의 한 곡씩 써서 낭송해서 유튜브 영상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재산권 또 지적인격권 이런 그 저작물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등록을 하면서 행정기관에 또 행정부 산하기관에 등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경험과 함께 오늘 법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바른 결산을 하면서 또 내년 새해에는 더 큰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넘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완신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